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친구와 저녁을 먹다가 들은 말입니다. 그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결혼도 했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이 질문은 20대에게는 방향성의 혼란으로, 3040대에게는 선택에 대한 불안으로, 50대 이후에는 내 인생이 맞았나라는 회고로 찾아옵니다. 결국 모든 나이가 한 번씩은 멈춰서서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되찾는 법에 대해서요. 왜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확신이 없을까? 첫 번째 이유, 비교의 함정. 우리가 불안한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 때문입니다. SNS를 보면 친구는 승진했고, 동창은 창업에 성공했고, 옆집은 더 큰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엔 자동으로 점수판이 생깁니다. 나는 몇 점이지? 나는 저 사람만큼 잘하고 있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남의 결과만 봅니다. 과정은 안 보이고 결과만 보이니까요. 두 번째 이유, 기준의 부재.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연봉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내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 결국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속도의 차이.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속도를 보며 초조해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남의 속도는 남의 것입니다. 내 속도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삶의 공통점. 그렇다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공부하며 발견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함. 잘 사는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고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가장 강한 힘이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증명하려 합니다. 나도 잘 살아 라고 외치듯이요. 지속성. 잘 사는 삶은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하루는 별것 아니지만 천일은 삶을 바꿉니다. 잘 사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의미 있게 반복합니다. 후회가 적은 선택.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적은 선택은 있습니다. 후회가 적은 선택이란 남들이 뭐라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남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과가 나빠도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내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과가 나빠도 배움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1단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승진하고 싶은가? 돈을 더 벌고 싶은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은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가? 중요한 건 남들은 이걸 원하니까 나도가 아니라 나는 진짜 이게 필요한가? 를 구분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성격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2단계, 왜 이걸 원하는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을 때 왜 그걸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안정감 때문인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목적이 다르면 방법도 달라집니다. 만약 인정받고 싶어서라면 그건 돈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라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진짜 원하는 이유를 알면
더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이 선택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선택이란 내가 원하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선택입니다. 10년 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는 선택이 그 모습에 가까워지는 길인가요? 아니면 멀어지는 길인가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편안함을 얻는다. 진짜 잘 사는 삶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비교는 방향을 흐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방향을 흐립니다. 남과 비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안 보입니다. 남의 길만 보이니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새는 하루에 9만 리를 날지만 작은 새는 나무 꼭대기까지만 날아도 만족한다. 누가 더 행복한가? 남의 속도가 빠르다고 내가 느린 게 아닙니다. 남이 많이 가졌다고 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평가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그래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쌓이면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성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답을 찾으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